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채 고문을 당한 한국인 2명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도움으로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근데 일단 좀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겁니까? 언제 도움 요청이 의원님께 온 거예요? 도움 요청은 9월 중순에 왔습니다. 예, 그래요? 네, 9월 중순에 와가지고 아마 저한테 도움 요청 왔던 것은 8월 달에 캄보디아에서 14명의 한국인이 구출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박찬대 의원실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뉴스가 있다 보니까 요 구조자의 2명 중에 한 분의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렇게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서도 가족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박찬대 의원실에 다시 연락을 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연락을 받고 검토를 해보고 난 결과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서 어디에 감금돼 있는지. 네네. 그 사실 2번에 걸쳐 가지고 한국인들 구출하는데 우리 의원실이 관여는 했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납치됐던 사람들의 기지, 그다음에 용기, 그리고 위치 파악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사전에 전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공조 체제를 할 수 있었고 기관들 간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구할 수는 있었는데 근데 의원님한테 그러면 도움 요청 오기 전에 이 어머님이 우리 경찰이나 현지 대사관 쪽에도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거는? 요청은 했는데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캄보디아에서 실종 또는 납치 의심되고 있는 신고 건수가 330건이라고 합니다.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는 뭐 한 명의 영사 이제 3명으로 늘렸다고는 하는데 그다음에 이거를 수사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330건의 내용을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내용을 파악한다든가 대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좀 어렵지 않았겠나.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의원실의 절박한 심정으로 연락됐던 분들은 우리 의원실이 총력으로 달라붙어서 이 부분 330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연락되어 있는 몇 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집중되어 있는 것 중에서 위치 파악이 가능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케이스별로 해서 케이스별인데다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 자세한 구조 방법은 우리가 알려드리게 되면 이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렇죠. 네. 첫 번째 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목숨을 걸고 알렸던 부분인데 중간에 한번 2건이 다 한 번씩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럼 공통점은 그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지금 감금되는 위치, 이 한국인이 감금된 위치를 파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구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뭐 최근에 정부에서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강력하게 뭐 요구했겠죠. 대통령께서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안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가수사본부장도 직접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외통위 민주당 의원들도 현장 국감을 가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게 납치된 사람들의 신원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지 그거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의원실에서는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접촉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위치를 파악하는 데 있었는데 2번 다 기지를 잘 발휘했고요. 요번에 2명 이거 구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전혀 몰랐던 방법이 새롭게 사용이 돼가지고. 어떤 얘기 줄 수 있어요? 그거 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납치됐던 사람과 그다음에 우리 의원실 측에서 사실은 서로 계속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했죠. 그래요? 그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8월 달에 구출됐던 건 그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텔레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인한테 연락을 하고 지인이 가족한테 연락하고 가족이 우리한테 연락하는 바람에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빠르게 공조해서 그거는 8월 6일 날 제가 전화를 받고서 8월 7일과 8일 날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8월 9일 날 구해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신속했네요. 그러면 3일 만에 이루어진 거죠. 8월 3일 날 귀국하기로 했는데 못 와가지고 사실은 부모도 처음에 하루 이틀은 뭐 긴가민가고 기다리다가 그래서 8월 6일 날 우리한테 연락을 줬던 거고 텔레그램을 우리가 내용을 확보를 했거든요. 확보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외교부, 그다음에 정보기관, 네. 그다음에 해외 공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쪽에서는 330건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를 집중적으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사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임시적으로 했었던 것이죠. 대신 세계 기관이 빠르게 공조를 해가지고 3일 만에 14명을 구출할 수 있었던 건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납치된 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접촉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한번 이분도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접촉을 했는데 발각이 돼 가지고 위치가 막 변동되는 등 그러니까 해서 옮겨버린 거예요, 감금 그렇죠. 장소를.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하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연락이 돼서 긴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은 확실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난 다음에 투입을 해서 여기도 구출해 낸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공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신속하게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접촉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각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저도 이제 그 더 이상 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또 다른 분들 구출이 절실한데 괜히 이런 정보가 지금 여기서 다 공개가 되면 안 되니까 저도 더 이상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를 않을게요. 일단 근데 그 구출된 분들의 건강 상태나 딱 구출된 순간에 그 상태는 어땠습니까? 뭐 첫 번째 구출됐던 분들하고 두 번째 구출됐던 분들을 보면 거의 일단 잡아서 그냥 일단 폭행과 공포로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는 굉장히 안 좋고요. 14명 구출된 사람들의 상태는 몸은 구출되어 있지만 마음도 아직도 갇혀져 있고 그 정신적인 충격은 엄청나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경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해외 취업 사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자리와 관련된 절박한 요구를 SNS 등을 통해 가지고 그 절박함을 이용을 해 가지고 취업 알선, 취업 유도 등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그것을 범죄에 가차없이 사용하게 되고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밀매 조직까지도 같이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 범죄 조직이 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8월 달에 검거했던 사람들은 중국인 3인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도 연락책은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인이 납치돼 감금돼 있는 한국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캄보디아 경찰에 얘기를 해서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응해주기는 합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납치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같아요. 현지 경찰하고 이 관계도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탈출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너네가 해봤자 우리 경찰하고 다 연결돼 있다. 바로 죽는다. 꿈도 꾸지 마라. 그래서 첫 번째 그 텔레그램의 내용을 보면 절대 캄보디아 경찰을 거치지 말고 한국 경찰이 직접 구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경찰력을 거기에 직접 넣는다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도 중앙경찰을 통해서 했지 로컬 경찰을 통해서 하지는 않았던 바로 그 두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건데요. 저희도 이게 이제 주말 코너에서 다루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감금된 여기가 그냥 뭐 방 하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대규모고 해당 지역에서 오히려 주민들까지 일자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현지 경찰이 되게 미온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런 그러니까 분석이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뭐 들리는 증언에 의하면 뭐 사실관계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시적으로 구출이 돼도 바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긴다든가 다른 범죄 조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러거든요. 구출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임시적인 방편으로 구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전을 도모하지는 못하는. 그래서 지금 10월 2일 날 구출된 그 두 분도 아직 귀국하지 않고 거기에 지금 아직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나라로 올 때까지 마지막까지 팔로우를 해줘야 된다. 네. 근데 지금 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이제 소통은 되고 최근에 이제 인터뷰도 진행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니까 일단 안전은 확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구조가 됐는데도 지금 그 신변의 위협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게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완전 조직적 범죄라고 봐야 되는데 범죄 조직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이 많습니다. 이 구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 지금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향후에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또 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또 교민이라든가 재외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제 생존권이라든가 그렇죠.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런 그다음에 양국 간의 외교 관계라든가 그렇죠. 사실은 수교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우리 의원실에서 이번에 한 것은 뭐냐면 2번의 케이스를 통해서 16명을 구출하는데 저희가 관여하기는 했지만 이거는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현지 공간의 대응이 좀 부족한 부분은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뭐 이게 최근의 일은 아니에요. 이게 21년에 뭐 한 17건 정도에서 네. 뭐 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급증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23년, 24년, 왜 25년.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구조적으로 풀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 캄보디아에 대한 ODA 금액이 아주 급증을 하거든요. 그 통일교 뭐 저기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했던, 있죠.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를 통해 가지고 사실 통일교 사업이 캄보디아하고 이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네. 누적 ODA 금액이 1조 가까이 되는데 25년도 ODA 예산은 4천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뭐 긴밀하게 어떤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더욱더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220명이었던 것 같고 올해는 지금 8월 말까지 330건이 지금 접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럼 협조를 더 잘해줘야 되는 거죠. 오히려 꼭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캄보디아와 한국 사이에 예. 분명한 예. 사실은 이 내용 파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대신 조심스러우면서도 종합적인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